예, 안녕하세요. 김종우입니다. 벌써 네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저희 클리닉에서 여러분을 뵙게 됐습니다. 이곳이 제 진료실이고요. 그냥 일반 한의원의 진료실과 크게 다를 건 없다고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지금부터 할 강의는 환자 중심으로 해서 사례를 갖고 하나하나 짚어가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신장애 쪽에 속하는 것 중에서 주로 정서적인 문제, 즉 분노와 불안과 우울에 대한 것들을 하나씩 여러분과 같이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신장애를 우리는 조금 스펙트럼적 관점에서 보자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스펙트럼적 장애의 관점은 뭐냐 하면 환자가 갖고 있던 기질, 성격 또는 체질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로부터 시작해서 어떤 원인이 되는 자극에서 시작을 해서 시간차에 따라서 다양한 변화를 이끌고 최종적으로 결론까지 이르는 전 과정을 하나의 스펙트럼적 관점에서 보자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시간과 변화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어떤 충격을 받은 것, 그리고 이후에 갈등을 하고, 그 다음에 탈진을 하고, 그 다음에 증상으로 이뤄가는 전 과정에서 가장 대표적인 감정은 분노와 불안과 우울, 그리고 결과적으로 다양한 증상이 남게 됩니다. 우리는 그때마다 자극에 대한 반응에 대한 감정, 그리고 그때마다 자율신경계를 중심으로 한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밸런스, 그리고 마지막에 결과물로 인한 증상을 계속해서 경험하게 됩니다. 그 과정을 시간축으로 본다면 분노와 스트레스와 불안과 우울과 또 설명되지 않은 의학적 증상으로 나눠져 볼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사례를 한번 봅시다. 이분은 40대의 환자인데 운전대만 잡으면 쉽게 화를 내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평소에는 비교적 잘 지내다가도 운전대를 잡고 밖에 나가게 됐을 때 교통신호를 위반하거나 또는 지나치게 천천히 가는 차를 참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그 차 꽁무니를 바짝 쫓아가서 때로는 욕을 하고 크락션을 올리고 분노 행동을 표출하게 되죠. 사실 그 사람의 가장 밑바닥의 정서에는 정의감이라는 게 불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정의감에 위배되는 상황이 나타나면 그것이 바로 분노로 표출된다는 거죠. 사실 이 사람이 정상적으로 직장 생활을 할 때는 그저 잘 지내다가도 간혹적인 트러블 메이커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점점 그 증상이 심해지고 분노를 자기 조절로 하지 못하면서 병원을 방문하게 됐죠. 우리가 한의학에서 보게 되면 일반적으로 간기울결이라는 패턴에서 시작해서 폭발로 이어지는 병증,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대표적인 감정이 바로 분노입니다. 자, 그 사람의 전반적인 치료 스케줄을 한번 쭉 보도록 합시다. 사실 이 사람의 어린 시절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죠. 이 사람은 엄격한 부모 밑에서 규칙에 충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엄격한 규율에 벗어났을 때 그 사람을 체벌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정의로부터 벗어나는 것은 이 사람이 용납할 수 없는 가치였습니다. 결국은 그런 가치가 쌓이다 보니까 회사를 취직하고 뭔가 회사에서 정의롭지 않은 일이 벌어졌을 때 분노가 쉽게 나오는, 즉 분노 표출의 징후를 갖게 됐습니다. 한의학에서는 기본적으로 그 분노의 조절을 간이라는 기능이 하겠죠. 즉 쌓이게 되면 자연스럽게 풀어줘야 되는데 간 기능이 그것을 풀어내지 못하고 결국은 계속해서 축적되게 만드는 결과를 만들게 됐죠. 그리고 젊었을 때는 그 축적이 어느 정도까지 자기 능력으로 가능했지만 점차 나이가 들고 그 다음에 또 자기가 생각하지 못한 어떤 사건들이 반복이 되면서 그 사건이 나타날 때마다 자기의 분노가 표출하게 되고 또 나의 분노 조절 능력은 떨어지면서 분노가 쉽게 일어나는 양상이 발생을 하게 된 겁니다. 자, 우리는 기본적으로 다양한 한의학적 치료를 소개를 할 겁니다. 하지만 분노라는 게 궁극적으로 분노 행동, 즉 언어적이거나 신체적인 행동으로서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신의 행동과 감정을 조절하는 게 가장 중요한 치료적인 도구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가장 쉽게 소개할 수 있는, 그리고 반드시 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명상을 기반으로 하되 거기에는 걷기를 통해서 자신의 행동으로 바꾸는 것, 즉 분노가 치밀어 올 때는 분노의 현장으로부터 벗어나서 걸으면서 명상하는 것. 또 하나는 내가 자비로운 마음을 가짐으로써 분노 대상을 용서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자기 조절 능력을 갖게 되는 그런 명상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가장 강조가 되죠. 자, 다시 한번 조금 아까 정신장애의 스펙트럼적 관점에서 분노를 봅시다. 즉 스트레스, 분노, 긴장, 그리고 이리타블리티는 대표적인 분노 양상에서 표출되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자극에 대한 즉각적 반응입니다. 자극에 대한 즉각적 반응은 내가 화를 낼까 말까 불과 3초 만에 결정되는 감정이고, 그리고 불과 15초가 지나면 분노의 게이지는 최고치를 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떤 일정 시간을 통해서 완화를 시키지 못할 경우에는 우리는 교감신경이 과도한 항진 상태가 지속되는 상태를 겪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분노의 영향은 주로 심장 계열을 중심으로 혈압,
뇌 쪽에 가장 큰 영향을 줍니다. 물론 이렇게 즉각적인 분노에 의해서 병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그런 사람이 더 많아지죠. 하지만 때로는 그 분노를 밖으로 드러내지 못해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분노를 쌓을 수밖에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즉, 분노의 억압을 장기적으로 했을 때는 분노, 스트레스, 불안, 우울까지도 다 겪고 나서 자신의 신체 증상만으로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래서 슬라이드에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붉은 점의 앵거로부터 보라색의 그 의학적 증상으로까지의 모든 팩터를 이 스트레스와 연관돼서 가질 수가 있습니다. 다만 환자가 주로 힘들어하는 것은 분노를 폭발하는 시기, 반대로 분노를 계속 참다가 마지막에 신체 증상을 호소하는 시기로 양분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화병이란 말을 혹시 들어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화병은 번역되기로는 분노 증후군, 즉 앵거 신드롬으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화는 불과 분노를 말하는 거고 이것은 불이라는 형태로 분노가 드러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우리가 건강한 사람은 가슴 위가 시원하고 아랫배가 따뜻한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죠. 하지만 어떤 자극에 의해서 우리가 분노가 생기게 되면 따뜻한 아래 기운이 위로 치받아 오르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화병의 형태를 띠게 되는데 바로 상반신은 열이 달아오르고 하반신은 차지는 현상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가슴과 얼굴에 열기가 가득 차게 되는 경우죠. 이런 현상은 앞서 40대 운전사가 화를 심하게 냈을 때에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하고 반대로 이 사람이 분노를 오랜 기간 동안 참았다가 시간이 지나서 나중에 신체 증상만 나타날 때도 똑같은 현상이 벌어집니다. 즉, 분노의 표출과 분노의 억압의 결과물은 화병이라는 비슷한 결과물을 나타나게 됩니다. 그 기간이 심한 경우에는 10년 또는 15년 이상 가는 경우도 있게 됩니다. 다시 한번 잠깐 정리를 해보죠. 화병은 마음에서부터 오는데 분노라는 감정과 관계되고 특히 전통적인 화병의 경우에는 분노를 참는 시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참는다고 해도 막판에 가서는 폭발을 하게 돼서 화병으로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 보니까 분노라는 것은 결국은 환경, 정서, 그리고 불안, 그러니까 화 이런 것과 연관이 되고 심리적이고 반응적이고 만성적인 신경증적 장애다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고 거의 밑에의 전 과정, 즉 shock, conflict, exhaust, 심톰의
전 과정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자, 한번 조금 더 화병의 증상을 자세하게 명확하게 한번 보도록 합시다. 아마 이것은 굳이 한국에 국한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즉, 원래 앵거스 신드롬 화병은 DSM-4라는 그 진단 기준에서는 문화 관련 증후군으로 설명이 됐습니다. 하지만 DSM-5의 문화 관련 증후군에서는 화병이 빠졌습니다. 왜 빠졌을까요?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분노라는 것은 어떤 특정 문화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세계적인 공통적인 상황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이 파일을 보게 되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병인 것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화병의 주요 증상은 이렇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열이 느껴지고 치밀어 오르고 또 목이나 가슴에 뭐가 걸려있는 느낌, 이런 것들이 화병의 가장 특징적인 신체 증상입니다. 그 다음에 화병의 가장 특징적인 심리 증상은 뭔가 억울함, 분함이 가슴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 밖에 화병의 여러 증상들 가운데는 입이 마른 것, 머리가 아프거나 어지러운 것, 잠을 못 자는 것, 가슴 두근거림, 이런 것들이 포함되고, 또한 정신적으로도 지쳐버리는 것,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라는 것, 이런 것들, 깜짝깜짝 놀라는 것, 이런 증상들을 또 부수적으로 가질 수 있습니다. 일상에서의 문제, 그 스트레스의 관련성, 이런 것들도 분노 증후군을 갖고 있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자, 그러면 앞서 환자를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치료를 할까요? 사실 화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분노라는 게 명확한 성질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명확한 성질을 갖고 있다는 것은 한약이나 침과 같은 전통적인 치료 방법을 통해서 잘 조절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즉, 증상의 특징에 따라서, 즉 가슴이 답답할 때 또는 열이 오를 때, 불안이 심할 때, 탈진됐을 때 거기에 맞는 한약 처방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침치료 같은 경우는 더더군다나 가슴의 답답함을 침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해결하기 때문에 치료 효과가 굉장히 좋죠. 그 밖에 뜸 같은 치료는 앞서 말한 것처럼 화병 환자가 열이 뜨고 아랫배가 차지기 때문에 아랫배에 따뜻한 뜸을 뜨는 것이 환자의 증상 개선에 명확한 효과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전통적인 한약적 치료를 활용할 수가 있고, 명상 방법과 음악 치료 같은 것들을 할 수도 있죠. 정서 문제라는 게 그렇습니다. 정서라는 것은 내가 어떤 정서적인 자극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때 가장 효과적으로 치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악 치료가 비교적 효과적으로 작동을 하게 됩니다. 음악 치료에 대해서는 저희가 임상 연구를 시행한 적이 있는데 이런 연구입니다. 처음에 가볍게 단조로 슬픈 음악을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환자는 자신의 감정을 그 단조 음악에 실을 수가 있죠.
그리고 음악을 조금 더 빠르게, 조금 더 밝게 그렇게 음악을 바꿔나가고 마지막에 자신의 감정을 폭발시킬 수 있는 음악의 그 장조 음악을 터뜨리게 되면 환자는 자신의 감정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하게 됩니다. 그런 치료가 음악 치료의 대표적인 치료가 되는 겁니다. 그 밖에 심호흡도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가볍게 들여마신 다음에 길게 내쉬는 숨 자체가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비교적 서늘한 음식과 차를 마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 밖에 수다를 떠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밖에서 걷는 것, 또 경혈점에 침 자극, 즉 아큐프레셔라는 것, 그 다음에 스트레칭, 라이팅, 드로잉, 허베이 같은 모든 것이 화병 치료에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화병 백문백답이라는 책을 통해서도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것은 스트레칭의 방법이죠. 즉,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숨을 들여마시면서 심장 부위에 호흡을 멈추고 그리고 밖으로 배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전통적인 기공법인 육자결 가운데 화의 기운과 폐의 기운을 내뿜는 그런 방법으로 스트레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숨을 들여마시면서 가슴에 담고 위로 올리거나, 숨을 들여마시면서 가슴에 담고 옆으로 빼는 그런 스트레칭 방법이 즉각적 분노로부터 벗어나게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자, 또 하나 중요한 게 뭘까요? 우리가 한의학을 공부하는 가장 큰 이유는 환자의 마음을 읽고 환자한테 그 마음을 어떻게 조절할 수 있냐를 환자와 상담하는 겁니다. 분노 환자한테 가장 중요한 힘은 용서입니다. 최종적인 목표가 용서가 되는 거죠. 사실 분노라는 것은 매우 기능적인 정서입니다. 사실은 억울하고 분한 게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분노를 활용해야겠죠. 그래서 분노는 매우 건강한 에너지이기도 합니다. 자, 그럴 때 우리는 이런 생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즉, 나는 분노를 밖으로 표현하면 안 돼. 또 분노를 표현하는 게 아무것도 바꿀 수 없어. 분노를 표현할 방법이 도저히 없는 거야. 이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분노는 내가 조절할 수 있는 범주 내에 적절하게 표현해야 됩니다. 자, 반대로 분노한 사람한테는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사실은 분노한 환자한테 우리는 그 분노의 상황을 잘 들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공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공감함과 더불어서 자애로운 마음을 심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앞서 40대에 운전을 할 때마다 화를 내는 환자와 얘기를 나눠봅시다.
일단 그 환자의 얘기를 들어보죠. 그 환자는 자신의 분노를 도저히 참지 못합니다. 그런데 왜 그런가를 잘 들어보면 내가 어렸을 때 받았던 학대가 정의로움을 수립해야 되는 학대를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그 사람의 마음을 우리는 공감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 사람한테 내가 그렇게 화를 내는 마음은 나의 어렸을 때의 상처에 대한 반응이다라는 것을 납득을 시킨다면, 그리고 그 아버지나 부모님이 나를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교육을 하겠다라는 것을 이해를 시키면 분노의 마음보다는 자애로운 마음과 용서의 마음이 싹틀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 상담이 우리가 한의학 임상 현장에서 환자와 다뤄야 될 대화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오행의 상생상극의 법칙에 따라서 우리는 분노를 어떻게 조절할까요? 우리의 분노는 슬픔이라는 것을 갖고 조절을 합니다. 앞서 우리는 슬픈 음악으로부터 분노를 조절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슬픈 음악, 슬픈 영화, 슬픈 소설, 슬픔에 대한 정서를 통해서 분노를 조절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어쨌든 화병에 대한 또는 분노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치료의 방법들은 한국에서는 한의학 임상정보센터에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영어로도 번역이 돼 있으니까 사이트를 방문하시게 되면 이런 가이드라인이 나와 있습니다. 클리니컬 프랙티스 가이드라인이 나와 있고, 그 가이드라인에는 권고할 수 있는 여러 방법들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전통적인 치료 방법뿐만이 아니라 명상이나 EFT나 상담 같은 방법이 들어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 가이드라인에는 치료에 대한 알고리즘이 있어서 한약, 침, 그 다음에 기타 치료법에 대한 그 순서, 그리고 그 가이드라인이 갖고 있는 근거들에 대한 설명이 알고리즘상에 들어있으니까 참조하시면 화병, 분노 관리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 보죠. 사실 우리가 지금 코로나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코로나 시대에서 코로나 블루라는 말이 우리 사회를 굉장히 암울하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블루를 지나서 요즘은 코로나 레드의 시대에 살고 있죠. 즉, 코로나로 인한 우울증이 아니라 코로나로 인한 분노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학습했던 이런 분노에 대한 치료 방법을 통해서 코로나 레드까지 극복하기를 바랍니다. 자, 40대의 분노 환자,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한의학 임장에서 다룰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내용을 같이 한번 공유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